네, 100분 토론 긴급 진단 오늘은 위믹스 코인원의 재상장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 2부 순서에서 찾아뵙는데요. 먼저 위믹스 사태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 그 위믹스의 주요 쟁점들이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위믹스 유통량 공시에 대해서 위메이드 측과 닥사의 주장이 일단 갈리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유통량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생긴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태 발생이 이제 지적을 받은 이후엔 바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닥사 쪽에서는 코코아 파이낸스의 유통량으로 봐도 뭔가 소명 자료에서 상당히 많은 오류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라고 의견이 대립이 됐었고요. 또 상장 페이지를 주도한 주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메이드 측은 업비트가 상장 페이지를 주도했다라고 주장하고 닥사 측은 회원사 만장일치로 공동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장윤국 위메이드 대표의 상패는 없다 사전 발언에 대해서 위메이드 측은 정보 기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상 뭐 이런 부분들이 당당함을 표현한 것인데 오히려 괘씸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닥사 측은 투자자들의 혼란만 유발시킨 발언이 아니었나 또 지적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른 상장 코인들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 유통량 계획 아예 제출 없는 프로젝트들도 많은데 왜 우리만 유독 이런 엄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위메이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닥사 측은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 프로젝트 사례와 위믹스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일부에서 주제가 이제 위믹스 재상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일부를 못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코인원의 입장, 그다음에 닥사의 입장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봤을 때 왜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공동 합의를 받고 왜 다시 재상장에 있어서는 개별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슈가 입으로 옮겨졌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비트가 상장 폐지를 주저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뭐 저희 또 언론에서 취재를 봤을 때 코인원도 상당히 그 상장 폐지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상장은 또 달랑 코인원이 먼저 이렇게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닥사의 주장이 공동 만장일치도 아니고 서로 이제 자체적인 모순이 생겼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일 먼저 그 상패를 주장했던 코인원이 또 제일 먼저 재상장을 했다. 상당히 투자자들의 불만이 또 야기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변호사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렇게 두 달 만에 재상장을 할 거였으면 뭐 일종의 거래 정지라든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더 시간을 보고 거래를 재개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요? 코인원 입장에서? 뭐 그런 방법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번에 과연 거래 종목 지정으로만 끝났으면은 이렇게 큰 시장에 충격이 왔겠는가 아니면은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것에 되게 초미의 관심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유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지금처럼 주목받은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위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번에 뭐 자신의 공시한 시스템을 좀 더 철저히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약속을 다 지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성의 이미지도 있어서 시장 전체가 좀 더 정화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뭐 시장의 충격으로 상당히 위믹스 투자자들은 뭐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도 많았을 거고 또 반사이익을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더 큰 측면에 있어서는 시장의 정화 차원에서 큰 경종을 울린 또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무엇이 뭐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참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인원의 단독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성급했다. 네. 코인원이 그 위믹스에 대한 재상장을 결정했으면은 나름대로 이제 충분히 재상장할 만한 사유가 됐기 때문에 상장을 했겠죠.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닥사라는 그 체계 안에서 좀 같이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지. 위믹스가 그 코인에 재상장한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각자의 규정대로.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 다시 얘기가 되돌이표가 되는데 각자의 규정대로 상장 폐지를 시키면 안 되는 문제였을까요 이게?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제가 닥사의 탄생 배경하고 닥사라는 자율규제 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 시장 경제에 의해서 당연히 각사가 알아서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닥사라는 자율규제 체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만들었다면은 그 만든 자율규제 체계를 조금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역할을 조금 키워가는 네. 그러한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코인원의 그 상장 폐지, 재상장에 대해서는 결국 닥사의 흐름과 똑같이 가고 있는데 그 닥사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면 굳이 닥사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 닥사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네. 현재 그 국회에서 다루게 될 디지털 자산 2단계 법안. 네. 금년도 정기 국회에서 상정돼서 처리할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 사업자 단체를 법정 단체를 두고 자율 규제를 하자. 네. 그것이 이미 그 사회적인 아젠다로 정립되어 있고요. 네. 그 모델이 일본입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 현재 보면은 그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암호자산 네. 자율규제 즉 그 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부의 인증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 법령 중 일정한 부분을 정부가 해야 될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서 그 행정행위까지 하는 네. 그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출발을 했는데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관련된 법령의 근거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그 관련된 법령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회원사를 규제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왜? 5개 월화 거래소 중에 다른 거래소가 그 합의된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어떤 조치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고 두 번째는 그 자기들끼리 합의를 본 이익단체 간의 합의를 본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27개 거래소 중에 5개만 모여서 27개 거래소를 대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네. 오히려 그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독과점적 측면을 더 촉진하고 있는 네. 사회 정의와도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너무 예. 빨리 탄생됐다. 그렇죠. 규제기구가. 얼마든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네. 2단계 법에서 그 부분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년 정도나 내후년 정도에 가서 일본형처럼 해도 시간적으로 늦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상훈 기자께서는 뭐 이렇게 코인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세요? 닥사라는 존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애당초부터 개별 상패를 시킨다거나 개별 상장을 시켰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이슈들이죠, 이게 이 정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상패 시켰는데 네. 갑자기 2달 있다가 이렇게 상장되면 네. 다른 데도 또 상장할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뭐하러 상패했냐. 네. 2달 만에. 네. 그런 논란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거래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네. 실질적으로 투자자들 그 개미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이제 상장 폐지 결정돼서 막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뭐 팔지 못하는 경향이 또 많은데 고스란히 가격 회복이 됐죠, 많이. 회복이 되니까 또 막 네. 환호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네. 그러면서 또 기대감에 좀 부풀어 있습니다. 네. 다른 닥사 회원사들도 네. 뭐 빗썸이나 뭐 네. 다른 데도 상장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약간 좀 저는 그냥 이거 저희 이제 추측이지만 너무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관도대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다들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였는데 네. 서로 제각기 다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야말로 동상이몽이다. 예, 네. 그 코인원 측에서도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얼마나 우리가 이거 욕 먹을 거 아니까 네. 얼마나 이거 상장을 다시 하면서 더 꼼꼼하게 받겠냐. 우리는 상장 기준,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더 많이 2중, 3중으로 검증을 했고 네. 상장에 전혀 무리가 없어서 상장을 했다. 거기까지만 봐달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계기로 정부에서 좀 더 명확한 이런 이제 규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2017년도, 18년도에 그때 이제 엄청난 폭락장이 왔을 때부터
그런 이제 정부에서의 뭐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냐 했는데 횟수로 6년째 아직도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코인원의 입장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가고요. 네. 성급한 부분은 있지만 생각보다 업비트의 점유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뭐 압도적이죠. 닥사라고 해서 5개가 그 약간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 혼자 80%가 넘는 네. 거래량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닥사 내에서도 약간의 이제 보이지 않는 위계서열 같은 거나 입김이 더 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한 이제 지분이 적은 코인원으로서는 좀 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졌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우리가 뭐 대부분 여기 계신 패널분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코인원의 뭐 상패라든가 재상장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장은 왜 코인원 혼자 이렇게 다 같이 논의해서 닥사 차원에서 결정을 할 수 없느냐는 지금 또 이제 반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답답한 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뭐 각자의 의견을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내부 논의 중이다. 거래소의 상장 폐지는 각사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 정도의 정론적인 답변만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작년도 9월 30날 네. 닥사가 명확히 보도를 냈습니다. 10월 중 공동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네. 그럼 10월 중 확정하는 공동 기준은 5개 원화거래소가 필수 항목으로 채택을 하고 플러스 각사가 갖고 있는 기준을 적용을 해서 상장 또는 상장 폐지 유통을 시킨다. 네. 하지만 지난 1월 30날 그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특위에서 그 닥사가 발언하기를 아직까지 공동 기준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그 이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그 5개 원화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공동 기준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공동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협의할 수 있는 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 그 개별사들이 본인들이 각사가 갖고 있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코인원이 그 발언을 하잖아요. 이건 재상장이 아니라 새로 신규 상장하는 거로 그렇게 봐달라.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정리하면은 닥사가 아직까지 공동 기준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번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개별 5개 거래소 중 각사가 갖고 있는 자체 기준에 의해서 상장을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박 교수님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닥사는 상패는 공동 기준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는데 공동으로 상패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무리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무리라 자꾸 한쪽의 시선만 보시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국감에서 그 배경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잘해서 어쨌든 닥사라는 자율규제체가 만들어졌으면 그 틀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네. 공동 상패를 했으면 최소한의 공동 상패에 대한 공동 기준이 있고 공동 상장에 대한 재상장에 대한 기준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일단 코인원은 닥사에다가 우리가 볼 때 이제 유믹스는 그 재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다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 재상장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한 번쯤은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나서 논의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닥사 그 체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러면 상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상장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상장에 대한 협의를 최소한의 협의는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게 상도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자꾸 기준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 쉽게 안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기준이 쉽게 만들어지죠? 다섯 개 거래소의 입장이 다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닥사라는 건 어쨌든 만들었으니 네. 그러면 이 5개 그 원화마켓 거래소가 이 닥사 틀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이뤄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자는 거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도출 행동을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협의는 해야 된다. 네. 5개가 공동으로 재상장하자마자도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상호 간의 공감대 정도는 형성을 해야 그래야 닥사의 위상이
그 강화되는 거고 닥사의 역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닥사라는 거는 필요할 때는 공적이고 자기한테 필요할 때는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저 같으면 제가 거래 사장이라면 아,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닥사에 해결해서 공동의 책임으로 만들고 아, 이게 우리가 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그냥 빠져나와서 내 거는 내 거대로 하고 이러면 닥사가 완전히 이게 혼란을 빠지는 거죠. 지금 핵심의 요지는 재상장이 아니라 재상장 절차에서 닥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지금 논점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주인공이 위믹스 재상장 토론인데 위믹스라는 단어보다 닥사가 더 많은 단어가 지금 아니 제가 수밖에, 그래서 말이죠. 그 박 교수님의 얘기한 것도 논리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코인원이 단독 상장을 했지만 닥사가 지난 16일 날 코인원이 단독 상장을 해도 닥사가 지금까지 어떠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려고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간의 기준의 합의를 지금 뭐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합의를 못 보고 아, 사실상 우리 스스로도 이게 당초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동 기준을 만들거나 공동 대응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요,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따질 때는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업비트 시장 전멸 거의 대부분을 업비트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빗성 그다음에 이제 코비 코이너 그다음에 이제 코팍스가 들어가겠죠. 그럼 그 이번에 왜 재상장을 단독을 했냐면 제가 볼 때는 코이너의 그 이익에 대한 직결된 거이거든요. 코이너도 살아야 되니까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한 거죠. 업비트나 빗성 같은 경우는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유믹스죠. 유믹스 재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포션하고 그걸 상장을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정부 당국하고 관계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뭐 그렇게 묵시적으로 묵인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이럴 거다라는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아무 얘기를 안 한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닥사의 위치나 역할을 정하는 거는 이 5개 거래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달려 있는 와중에 코인원이 돌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거는 코인원 스스로가 닥사라는 자율규제 체계를 코인원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솔직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코인원이 아마 닥사 4개 거래소하고 어떤 협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만약에 했다면은 나름대로 어떤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깥에 나오는 건 안 했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좀 너무 성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모 거래소, 5개 거래소 내 사람들을 보면 전혀 내부적으로 교감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면 제가 볼 때 성급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사실은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그 루나테라 대책 당정 2차 회의에서 6월 달에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과 당국이 야 우리가 대안이 없으니 너네끼리 해봐라라고 사실 만들어서 이게 그 5개 워낙 그래도 협의체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금융당국의 수장들도 우선 급한 건 책임 있는 거래소들의 자율 규제가 우선이다. 근데 최근에 말이에요. 지난 1월 16일 날 그 금감원이 가상자산 금융 리스크 대책회의를 해요. 그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그 금감원장에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 거래소의 자율 규제의 적절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율 규제는 규제가 아니다. 아주 이게 1월 16일 한 발언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발언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 6월 달과 금년도 1월 16일 사이에 축이 많이 바뀌었다. 우리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제가 좀 계속 또 위로 가고 있는데 다시 좀 내려 그렇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주제를. 현실적인 예. 문제가 있죠. 자, 우리가 계속 그 위믹스 재상장이라고 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위메이드 측의 입장을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위메이드의 대응 지금 이게 적절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강소장님께서? 예, 저는 그 위메이드가 참 대응을 잘하고 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그 게리 겐슬러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 토큰 프로젝트가 15,000개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대부분이 실패할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출연해 계시는 박성준 교수님도 바로 이 자리에서 네. 얼마 전에 97% 정도가 실패한다. 네. 99%요. 99% 그렇습니까? 네. 또 그 성균관대 안유아 교수도 99% 토큰 프로젝트가 실패한다고 봐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증거가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토큰이 그동안에 상장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들을 보완 치유를 해서 재상장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믹스 토큰만큼은 탄탄한 계획, 프로젝트 백서, 그리고 그 프로젝트 백서에 의한 계획을 하나하나씩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거래소로부터 객관적인 신뢰성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재상장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마케팅을 할 정도로 저는 그 우수 사례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그 토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재단도 위믹스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을 해도 설령 상장 폐지가 됐더라도 이런 사례와 같이 보완, 치유를 해서 재상장을 해가지고 토큰 투자한 분들에게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기를 바란다 하는 차원에서 위믹스의 대응인 경우는 탄탄한 계획, 네. 강력한 추진 의지. 오히려 이번에 그 노이즈 마케팅이 제가 쓰는 얘기로 돈 난다는 노머니 마케팅까지 해서 상당한 마케팅 효과도 거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코인원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 시장 점유율의 그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게임 업계라든가 우리 이상 부장 취재하시다 보면 어떻게 보세요? 이 위믹스 재상장에 대해서 반응들이 좋죠? 그러니까 많은 게임 업체들이 국내 게임 업체들이 블록체인을 이제 내세우고 관련 코인들을 지금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선두주자라고 하는 위메이드가 잘 되기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위메이드의 어떤 행동 하나가 뭐 정부나 정책의 규제에 계속 지금 맞닿아 있고 네. 그거를 돌파를 하던 규제에 이제 적용을 해서 바꾸든 그래서 어쨌든 성장하는 모습까지 도달하면 네. 그 선례들을 따라서 가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응원을 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해외 이제 게임들 업체들 보면은 네. 플레이 투원 그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네. 그런 시스템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게임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게임을 하는 사람 수가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위메이드에서 만든 이번에 2월 말에 이제 런칭을 한 네. 1월 말에 런칭을 한 미르엠 글로벌 같은 경우 꽤 유의미한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체크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어가는데 위믹스 플레이라는 걔네 이제 위메이드의 그 게임 플랫폼에 한 30% 가까이 이제 동시 접속 사용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위메이드 코인, 그러니까 위믹스 코인과 게임을 좀 나눠서 보면은 위메이드에서 만든 게임 그리고 그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 올해까지 한 100개의 게임을 그 플랫폼에 온보딩 시킨다고 했고 총 지금 22종의 게임이 거기서 위믹스 플레이라는 플랫폼에서 게임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된 다음에 그렇죠. 미국이랑 이제 브라질 그리고 인도에 있는 대형 거래소에 연달아서 상장이 됐고 네. 그런 모습들은 위믹스가 네. 게임 생태계 그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위해서 어쨌든 전사적으로 되게 열심히 뛰고 있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 그 홍준호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재상장되는 데서 치유가 됐다.
뭐 많은 재상장이 아니라 신규 상장으로 봐야 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좋아졌다라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뭐 밝혀진 부분들은 없어요. 뭐 어떤 부분들이 많이 치유가 된 거죠? 주로 유통량 이 부분인가요? 아니면 유통량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젠글에서 네. 뭐 관련 회사가 만든 뭐 그런 실시간 추적 시스템이 있대요. 근데 막 네. 거기에 연동시켜가지고 뭐 네. 그걸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네. 관련 이제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갑이라든가 이런 네. 데에서 이제 추가로 뭐 사전 공시 없이 빼지 않겠다. 그리고 네. 이제 미디엄 같은 곳에 이제 사전이나 사후 공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됐다고 하는데 네. 뭐 그거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일종의 그 펀더멘탈 자체가 뭐 개선됐다라기보다는 뭐 투명성이라든가 수급에 관련된 부분들이 투명하게 공시하겠다, 투명하게 수급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약간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유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뭐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뭐 네. 그거는 제가 믿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 좀 실적을 내고 있느냐 이게 네. 가장 문제거든요. 근데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르엠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고 네. 그런데 그 실적만으로 이게 뭐 위믹스 코인 같은 것들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될 때 위메이드 관련 주가가 그 하한가를 쳤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재상장이 될 때는 다시 상한가로 올라갔어요. 그런 것들이 네. 과연 게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뭐 그런 코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위메이드 측에서는 이 위믹스를 살려야 이제 그 회사 자체가 그 내재적인 네. 이런 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어느 댓글에서 봤는데 싸움 붙여놓고 본인만 쏙 빠졌다라는 그런 댓글 그 표현들을 제가 봤는데 코인원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야말로 불을 지펴놓고 정작 주인공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제 뒤에서 뭐 잘 이렇게 불을 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번 건 때문에 어쨌든 뭐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주가가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고 위믹스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변동폭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여기서 발생한 피해자들, 투자 피해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투자자들이 절규를 했었는데 어쨌든 코인원 입장보다는 위메이드는 이번에 또 제대로 반사이익을 누린 거죠, 변호사님? 그렇죠. 이번에 뭐 미르 같은 게임도 성공하면서 네. 이제 그 안에 P2E 게임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뭐 그 가격이 회복되면서 투자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코인 홀더들의 이런 더 비난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좀 더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 시가총액이 뭐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규제를 앞으로 들어올 때 단순히 우리가 계속 P2E 게임을 규제할 수 있겠느냐. 네. 이것이 몇 조 원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규제해서 뭐 폐쇄하거나 하면은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주식시장의 예를 들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과거에 취재를 했을 때 간만우라는 회사가 딱 유일하게 한 번 상장 폐지가 됐다 재상장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주식시장 한국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업이 상폐돼도 여태까지 살아난 기업이 다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상폐는 물론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살아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와 관련된 제도와 상장 제도에 대한 룰이 다 오픈이 되고 투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데 이게 아직 저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또 재상장된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그 상장 유통 공시 부분은 네, 금년도 정기 국회에 가서야 법안이 국회에 상정됩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2015년도 상반기 가야 가상자산 상장의 기준이 네, 법적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무원 출신 행정가로서 그러면 2025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제도적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는 법이 약관법이 있습니다. 약관과가 있고요. 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금융당국이 그 협조를 해서 네.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도 보면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소의 약관을 전체로 점검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봐서 그 약관법에 의해서 투자자
발행자 그리고 거래소 3자 간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공동 약관을 만들어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네. 그럼 지금 그 구체적인 사례로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도 미국도 가상자산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 우선 그 관리를 해가면서 지난 3월 9일 날 지난해 3월 9일 날 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해서 9월 달에 법무처 차원에서 프레임워크가 방향성 나왔단 말이죠. 네. 아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상하원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 상장이나 공시 유통 관련해서는 2025년 상반기까지 네. 공백이다 제도적으로. 네. 그럼 기존 다른 나라 사례를 봐서 그 기존 법령을 이용할 방법도 있다. 그건 뭐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약관법을 네. 가지고 공동 약관을 만들면 얼마든지 네. 이것도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작년도 4월 28일 날 그리고 지난 2월 5일 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네. 시중에 유통 중인 토큰 중에서 어느 토큰은 증권성이냐 네. 이걸 빨리 가려준다면 네. 부디 디지털 자산법 가기 전에도 얼마든지 시장은 규율할 수 있는 장치와 법은 있는데 행정당국의 금융당국의 의지가 핵심이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네, 계속 우리 강 회장께서는 이제 금융당국에 대한 그 입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빨리 하루빨리 공동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관련 약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많은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 예.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그런 가동기 기간만이라도 일단 닥사라는 자율규제 협의회에서 좀 한 목소리를 좀 내자. 서로 스탠스를 같이 그 기간만이라도 일단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가자는 입장이신 거죠? 네. 공정위원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네. 변호사분께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질문이 갑자기 이제 네. 바뀌었는데 유믹스는 제가 볼 때 최선을 다 하셔야죠 일단은. 네. 왜냐하면 고객이 있는데 네. 책임이 있죠. 고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코인원 입장과 닥사 입장과 유믹스 입장은 다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유믹스는 당연히 고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우리 장영국 대표님께서 고객들한테 죄송하다. 네. 어떻게 뭐 책임을 이런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네. 그냥 자기는 이제 억울하다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믹스는 잘 되셔야 네. 돼요. 그게 비록 외국 업체라 하더라도 저는 이믹스가 성공을 해야 네. 저희 같이 블록체인 암호화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P2A를 왜 못하게 하느냐. 네. 이게 세계적인 흐름인데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게 P2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믹스 같은 경우가 빨리 성장을 해서 이제 하나의 성공 사례로 이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부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걸 저도 원합니다. 근데 네. 그거랑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네. 그거랑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제가 볼 때는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닥사 체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공정거래에 대해서 그 할 수 있는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뭐 법의 대상이 아니니까 네. 현재로서는 공정거래 약관을 만약에 그게 대상이 된다라도 그건 또 만드는 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공정거래가 나서가지고 약관을 만든다라도 제가 볼 때 최소 1년 걸릴 거고 네. 그러니까 빨리 정부에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시급성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빨리 시급성을 인지해서 어차피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가 있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이시니 그거에 대한 시급성과 긴급성을 빨리 해서 빨리 만드는 거.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그 전에 닥사라는 자율규제 체계를 조금 건전하게 좀 운영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합의를 이루는 거. 요게 좀 제가 볼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좀 전에도 그 금감원 기자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예. 금융당국이 너무 좀 무책임하게 좀 뒤로 빠지거나 또 때로는 또 불필요하게 너무 이렇게 권리를 어느 순간에 또 나서기도 하면서 좀 애매한 스탠스 그런 부분 그거는 문제가 이제 있는 게 금융감독원장님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네.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분께서 조금 네. 너무 이렇게 쉽게 던지신 거고요. 네. 분명히 작년 국감 때 배경은 똑같지만은 네. 자율규제 체제를 만들고 네. 국민의힘의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공적 기능을 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럼 그걸 이제 이래 가지고 만약에 무시한다 그러면은 그럼 정부의 입장이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금융감독 원장님은 전혀 강제적인 거 공적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네. 국민의힘의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공적인 기능을 줬다라고 네. 얘기한다면 이건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정부 당국에서 조정을 하셔야 될 문제고요. 네. 그분께서 이렇게 모든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금융당국도 충분히 닥사라는 어떤 그 역할이나 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게 현재 포지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위믹스를 얘기하다 보니까 코인원을 얘기하게 되고 코인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닥사를 얘기하게 되고 닥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금융당국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결국 닥사 입장에서도 되게 억울한 부분은 많겠어요. 이게 그렇죠. 뭐 네. 카원사들 지금 통치 안 되고 있고 금융당국 위에서는 계속 감시 감독을 하는데 뭐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닥사 입장에서도 못 해먹겠다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이상훈 기자께서 시작하시다 보면 어때? 닥사 잘 연락이 안 되시죠? 예, 제가 연락을 하기 어려워서 후배 기자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예. 답변이 다 이렇게 연락이 어렵고 네. 홍보 PR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 뭐 그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저도 닥사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닥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걸 가지고 제가 막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뭐 죽었다 살아났다 네. 위믹스 재상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죽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꾸 주식시장하고 대비해서 보면은 네. 주식시장에서야 뭐 한 곳에서 관리 감독을 하니까 네. 거기서 거래가 끝나면 영원히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없는 건데 네. 어차피 위믹스나 그런 코인들은 결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거래소가 분명히 있고 네. 상장을 한 곳에서 또 거래를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사는 게 어려운 것 뿐이지 네. 불가능한 게 아니어서 네. 죽은 건 아니고 너무 닥사와 코인원 국내 거래소의 입장만을 보면 네. 자꾸 협소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코인은 주식은 아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규제나 관리가 허술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네. 그 안에서 거래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니 사용자들, 투자자들은 너무 그렇게 거래소 한 곳, 우리나라 거래소의 상장과 상장 폐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네. 과연 그 곳이 발행하고 운영하는 기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냐 아니냐만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그 해외 거래소도 또 국내 거래소가 아니어도 5대 거래소가 아니어도 또 5개 거래소 외의 거래소들에 상장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해외 거래소 상장할 수도 이미 있는 거고. 위믹스는 해외에서 10여 개 이상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좀 웃긴 거잖아요. 거래의 90% 이상은 네. 원화 마켓에서 이루어지지만 네. 그 게임은 100% 22종의 블록체인 게임은 100% 해외에서만 네.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네. 결국 이게 우리나라 법 체계에 또 이제 문제점으로 또 지적이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소들의 상당히 그 안에서도 5개 거래소 그 안에서도 또 업비트랑 그다음에 빗썸 쪽에 상당히 많은 헤게모니가 몰렸는데 이번에 위믹스 사건 계기로 이제 재단들도 상당히 좋은 재단들은 많이 좀 헤게모니로 옮겨가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거래소가 너무 중앙화돼 있고 사실 좀 더 성숙할수록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고 네. 좋은 그 이제 코인들이 생기면 제일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 쪽에서 커뮤니티 파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는 그 한 단계를 이제 벗어서 네. 또 이제 해외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는 되게 좀 유의미한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거래소가 뭐 갑의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들의 거래소를 눈치를 보니까 아직은 헤게모니를 논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프로젝트 재단들이 네. 고민이 뭐냐면 저도 그 거래소 연합회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 우선 외국 거래소 몇 군데 상장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검증을 받고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우리가 상장하겠다. 이게 참 이게 그러면서 꼭 우리가 외국에다가 비싼 돈을 주고 국보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항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금융당국에서 특검법에 의해서 지금 그 신고 수리한 거래소는 27개소인데 네. 지금 원화거래소는 5개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5개 중에서 4개는 그 특검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은 그 홈쇼핑으로 거래소를 운영할 때에 계좌를 받았던 것을 계속 재발급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특검법에 의해서 제도권에 진입한 거래소가 은행 계좌를 받은 것은 고팍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원화 거래소가 최저 10개는 되어서 다양성을 확보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개 중에서 원화거래소가 5개, 5개 중에서도 과거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홈쇼핑처럼 그 시청이나 구청 가서 신고를 했었던 그 계좌를 재발급받은 것이 4개. 그럼 특검법이 이해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지금 계좌를 받지 못했다. 네.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는 빨리 그 거래소를 한 10개소 정도는 확대할 수 있도록 네. 실명 계좌 발급 개선 방안을 높여서 빨리 확정을 해가지고 그 시장의 거래소를 좀 다원화 시킴으로 인해서 아까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단들도 전부 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뭐 게임이라든지 그럼 어느 거래소인 경우는 게임에 특화된 거래소 이렇게 좀 시장의 다양성을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홍 변호사님께 한번 그 질문 한번 변호사님이시다 보니까 그 닥사의 그 자율 규제라는 이 자체를 담합행위라고 보는 또 측면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것도 네. 이 위믹스 측에서 법원에다가 이건 네. 담합행위다라고 네. 주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그러면 또 닥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닥사의 방어 논리는 네. 우리는 강제적인 이런 뭐 기속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자라고 했어도 개개인의 이제 뭐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이런 구성원 그 거래소들은 그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알아서 합의해서 한 거지 담합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했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원이 이제 단독으로 상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코인원이 단독 상장을 한 거는 결국 그거를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닥사가 우리는 뭐 우리 회원들은 그 우리의 결정을 뭐 강제로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안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 닥사 자체가 자율 규제 기관이다 보니까 규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자율 협의체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고 결국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이런 뭐 소통 부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계속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꾸로 담합이 아니라면 굳이 닥사라는 존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 닥사 자체는 존재 자체가 좀 모순된 조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법의 공백 때문에 금융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닥사를 만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 회원사들을 강제로 뭐 제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시정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뭐 협의를 해서 뭐 합의안을 도출하자 이거 아니면은 안 되고 뭐 그 어느 하나의 거래소가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다른 뭐 원화 마켓에서 이제 비트코인 마켓에서 실명 계좌를 받아서 원화 마켓에서 들어오는 거는 결국은 5대 거래소의 경쟁자가 될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5대 거래소가 다 한 몸으로 반대를 하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업비트를 빼고는 지금 크립토 윈터 때문에 다들 좀 많이 그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에 좀 더 부합하는 결정을 개개인의 그 개개 거래소들이 그런 결정을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일단은 좀 모순적인 측면이 있고 결국은 법적인 뭐 권한을 부여한다든가 해서 뭐 그런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뭐 회원사들을 뭐 강제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겠죠. 뭐 쉽게 말씀하시면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그냥 지금은 아예 성급하게 안 만드는 게 낫다. 그런데 뭐 안 만드는 게 낫다는 건 아니고 뭐 지금 아예 법에 공백이 없는 것보다는 그냥 누더기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느낌입니다. 닥사는. 박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자율규제한테 강제적인 법적을 요구하면 자율규제 기관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닥사는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졌으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욕심일 수도 있어요. 닥사라는 게 자율규제 기관이고 그나마 우리나라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대 거래소가 만든 자율규제 단체니
원래 기업이라는 게 사회적 책임도 있고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닥사라는 그 조직을 통해서 뭔가 정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건정성을 확보해주는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는 희망이지. 네. 그걸 뭐 강제나 법적으로 할 수는 없죠. 법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야 뭐 법정 기관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입니다. 저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에 대한 끈을 놓기 싫어서 네. 코인원이 이번에 좀 성급했다. 저도 코인원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위믹스 입장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데 좀 전체 틀에서 봤을 때는 닥사라는 거를 중심으로 좀 결국 문제는 그거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 건전성을 확보해 주는 자율 규제 기관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것이 좀 각각 거래소가 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고객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나름대로 좀 건전하게 흘러가는 역할을 얘가 좀 해주기를 바라는 희망이죠. 네. 예, 법적인 단체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 네, 오늘 우리 보시는 MBN TV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간단히 요약 정리를 말씀드리면 저희 그 패널 네 분이 뭐 얼핏 보면 각기 다른 찬반 의견을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결국 한 목소리거든요. 이 그렇죠.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 어쨌든 닥사가 제대로 기능을 좀 하길 바라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는 우리가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그 해석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투자자 보호, 디지털 시장의 또 확장, 발전 이 모두를 기원하는 측면에서 오늘 저희가 100분 토론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은 직접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좀 전에 우리 금융당국, 코인원, 그다음에 닥사 뭐 여러 가지 그 주체들이 나왔는데 우리 패널분들 한 분씩 원하시는 대상을 지정해서 좀 건의사항이나 이 TV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위메이드는 맷집이 있는 상장사였기 때문에 네. 예, 상장 폐지돼도 네. 또 사업을 유지하고 이행하는 데는 무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네. 상장 폐지가 되면 네. 그거 말로 그 말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프로젝트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대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상장과 네. 상장 폐지 권한은 정말 무엇이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정말 극강의 이제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무게를 조금 더 알고 상장과 폐지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권인혜 네. 대표님. 우리 그 박 교수님도 그 지금 현재 유통적인 토큰의 99%가 사라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위믹스는 상장 폐지됐다가 재상장이 됐습니다. 그럼 현재 토큰을 발행해서 유통 관리하고 있는 재단들은 위믹스 사례를 100% 벤치마킹을 해서 설령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위믹스처럼 오뚜기처럼 살아나서 토큰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다 맞아요. 네. 그 자본이에요. 네. 위믹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경우에도 견딜 수 있는 자본이 필요했던 거고 그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거고 우리 강성호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본이 없으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가 빨리 네. 좀 심한 말로 하면은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못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이제 교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너무 늦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암호화폐라는 얘기 쓰다가 가상자산 쓰다가 디지털 자산 쓰다가 도대체 용어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국가에서 좀 길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예. 변호사님 마지막 30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큰 진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닥사 같은 오늘 토론에서 말씀하셨던 닥사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가 이런 법적 공백 때문에 결국은 발생하고 상장 폐지 문제도 다 결국은 그 연장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관련 법령이 만들어져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B뉴스 가상자산 업계를 뜨겁게 달군 위믹스의 코인원 재상장 주제로 100분 토론 특집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